새벽 4시 30분. 도시가 잠든 시간. 한 노인이 눈을 뜬다. 82세의 박종민.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된다.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낡은 운동복을 입는다. 35년째 입고 있는 남색 운동복. 색은 바랬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선명하다. 아내는 이미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었다. 잠깐 물을 마신 박종민은 현관문을 나선다. 11월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친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 이 추위도, 여름의 무더위도, 장마철의 빗줄기도 그를 막지 못했다. 공원까지는 걸어서 15분. 가로등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텅 빈 거리를 홀로 걷는 노인. 하지만 그의 걸음엔 목적이 있고 그의 얼굴엔 사명감이 서려 있다. 4시 45분. 송림공원 입구에 도착한다. 아직 철문이 잠겨 있지만 박종민은 옆문의 열쇠를 꺼낸다. 관리사무소에서 35년 전부터 특별히 맡겨준 열쇠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공원은 온통 어둠 속에 잠겨 있다. 그는 먼저 공원 중앙에 운동기구들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손전등을 켜고 하나하나 점검한다. 철봉에 녹은 없는지, 평행봉은 흔들리지 않는지, 땅에 박힌 볼트는 튼튼한지, 겨울철엔 특히 쇠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어서 헝겊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5시가 되면 가로등이 하나둘 켜진다. 공원에 은은한 빛이 번진다. 그때쯤 첫 제자가 도착한다. 선생님, 오늘도 나왔습니다. 58세의 김철수다. 5년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박종민을 만나 새 삶을 얻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 가장 먼저 도착하는 제자다. 그래, 김씨. 오늘 컨디션은 어떤가? 덕분에 좋습니다, 선생님. 박종민은 김철수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짚어본다. 의사는 아니지만 35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몸 상태를 지켜보며 터득한 감각이다. 맥박이 안정적이다. 좋은 신호다. 5시 10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60대, 70대가 줄을 이루지만 40대, 50대도 적지 않다. 심지어 30대 직장인도 몇몇 보인다. 모두 박종민을 찾아온 사람들이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박종민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른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힘차다. 사람들이 제자리에 선다. 약 50명. 주중 새벽엔 평균 이 정도가 모인다. 주말엔 100명이 넘는다. 먼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박종민이 시범을 보인다. 82세의 노인이지만 그의 자세는 젊은이 못지않게 꼿꼿하다. 사람들이 따라한다. 깊은 호흡. 새벽 공기가 폐를 채운다. 날숨은 더 천천히 우리 몸속의 탁한 기운을 모두 내보낸다는 생각으로. 고요한 공원에 10명의 호흡 소리만 들린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사람들의 숨이 하나로 어우러진다. 준비 운동이 끝나면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된다. 박종민은 각자의 상태에 맞춰 운동을 지도한다. 심장이 약한 사람에겐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을, 관절이 안 좋은 사람에겐 수중 운동을 권하고, 체력이 되는 사람에겐 강도 높은 운동을 시킨다. 이 선생, 오늘은 철봉 5개만 하게. 어제 무리했으니 오늘은 쉬어가면서. 네, 선생님. 박종민은 35년간 매일 이렇게 사람들을 지도해왔다.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든 추석이든 그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었다. 해가 떠오른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든다. 운동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붉은 빛이 스며든다. 박종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다. 35년간 지켜온 새벽의 약속. 그리고 오늘도 그 약속은 계속된다. 1990년 봄, 박종민은 47세였다.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30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했다. 이른 나이였지만 학교 사정이 어려워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퇴직금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30년간 학생들과 함께했던 운동장, 학생들의 땀과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했고 박종민 자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당신, 이러다 병 생겨요. 뭐라도 하세요. 아내의 말에 박종민은 집 근처 송림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6시 공원을 걷다 보니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대부분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다. 그런데 운동 자세가 엉망이었다.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이 무리하게 등산을 하고 허리가 굽은 사람이 잘못된 자세로 스트레칭을 한다. 심지어 심장병이 있다는 할머니가 무리하게 뛰는 모습도 보였다. 저러다 다치시겠는데. 박종민은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매일 같은 모습을 보다 보니 마음이 불편했다. 30년간 체육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잘못된 운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았다. 어느 날 아침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철봉 운동을 하다 손을 놓쳐 떨어졌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박종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괜찮네. 괜찮아. 철봉은 처음 하시는 거예요? 응.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해보는 중인데 힘이 딸리네. 박종민은 그 할아버지에게 올바른 철봉 잡는 법을 알려줬다. 그리고 나이와 체력에 맞는 운동 방법도 설명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해했다. 젊은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나? 체육교사였습니다. 그래? 그럼 나한테도 좀 가르쳐 줄 수 있나? 그렇게 박종민의 새벽 지도가 시작됐다. 처음엔 한 사람, 그 다음엔 두 사람, 세 사람. 입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한 달 후엔 10명이 됐고 석 달 후엔 20명이 넘었다. 박종민은 새벽 5시에 공원에 나가 7시까지 사람들을 지도했다. 물론 무료였다. 돈을 받을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선생님, 그래도 수고비라도 받으셔야죠.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사실이었다. 박종민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 명예퇴직 후 느꼈던 공허함이 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기뻤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회원이 50명을 넘어섰다. 박종민은 출석부를 만들기로 했다. 각자의 건강 상태와 운동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큰 공책을 사서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한 번, 김영수, 65세, 당뇨, 2번, 이순자, 68세, 고혈압, 3번, 최동만, 72세, 관절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었다. 그리고 매일 출석을 확인했다. 이틀 연속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이 됐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다친 건 아닐까? 어느 날 일주일째 나오지 않는 할머니가 있었다. 박종민은 출석부에 적힌 주소를 찾아 그 집을 방문했다. 할머니는 감기에 걸려 누워 있었다. 선생님이 어떻게? 일주일째 안 보이셔서 걱정됐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지 않는데 새벽 공원에서 만난 선생님이 찾아왔다. 박종민은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드렸다. 그 일이 있은 후 박종민은 회원들의 안부를 더 꼼꼼히 챙기기 시작했다. 출석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생명의 기록이 됐다. 겨울이 왔다. 매서운 추위에도 박종민은 공원에 나갔다. 새벽 5시, 영하 10도의 날씨. 손발이 얼얼했지만 그는 운동기구에 눈을 치우고 사람들을 기다렸다. 선생님, 이런 날씨에 나오시다니.
여러분이 나오는데 제가 안 나올 수 없죠. 사람들은 감동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이런 추운 날씨에도 나와서 자신들을 기다리는 선생님. 그날부터 사람들은 박종민을 선생님이 아니라 은인이라고 불렀다. 1990년이 저물었다. 박종민의 출석부에는 1년간 123명의 이름이 적혔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35년의 여정이 시작됐다. 1995년 가을, 박종민의 새벽 수업은 지역의 명물이 됐다. 회원수는 500명을 넘어섰다. 출석부는 5권째로 접어들었다. 매일 새벽 공원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박종민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다는 것. 이날도 새벽 5시, 박종민은 공원에서 사람들을 맞이했다. 그런데 낯선 얼굴이 하나 보였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얼굴이 창백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다. 처음 오셨나 보네요. 환영합니다. 선생님이. 박종민 선생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성함이? 저는 황인철이라고 합니다. 황인철. 그는 심장병 환자였다. 3년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약을 먹으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조금만 무리하면 언제든 다시 쓰러질 수 있다고. 운동도 절대 금지였다. 하지만 황인철은 답답했다. 약만 먹고 집에만 있으니 몸도 마음도 병들어갔다. 그러다 우연히 송림공원의 박종민 이야기를 들었다. 새벽마다 무료로 운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것도 심장병 환자들을 많이 살렸다는 소문이었다. 황 씨, 심장이 안 좋으시다고요? 네.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사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에 도움이 됩니다. 박종민은 황인철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었다. 불규칙하고 약했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단 걷기부터 시작합시다. 아주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면서 박종민은 황인철과 함께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다른 회원들이 철봉과 평행공에서 운동하는 동안 그들은 그저 걷기만 했다. 5분 걷고 2분 쉬고 다시 5분 걷고 2분 쉬고. 선생님, 이렇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네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날 이후 황인철은 매일 새벽 공원에 나왔다. 처음 일주일은 걷기만 했다. 두 번째 주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더했다. 세 번째 주에는 팔 운동을 조금씩 시작했다. 박종민은 황인철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했다. 맥박, 호흡, 얼굴색. 조금이라도 무리하는 기색이 보이면 즉시 멈추게 했다. 조급해하지 않았다. 35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며 배운 것이 있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3개월이 지났다. 황인철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걸음걸이도 안정됐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다. 처음 왔을 때의 불안하고 지친 표정은 사라지고 희망에 찬 얼굴이 됐다. 선생님,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왜요? 심장 기능이 좋아졌대요. 약을 줄여도 될 것 같다고. 박종민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했다. 좋은 소식이네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 꾸준히 해야 합니다. 네, 선생님. 평생 선생님 곁에 있겠습니다. 황인철의 이야기는 회원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심장병 환자가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소문. 그러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당뇨병으로 고생하던 60대 할아버지, 고혈압 때문에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던 50대 아줌마,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들던 70대 할머니,
모두 박종민을 찾아왔다. 박종민은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돌봤다. 각자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짜주고 매일 변화를 기록했다. 출석부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의료 기록지가 됐다. 2000년, 새천년이 밝았다. 박종민은 57세가 됐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공원에 나왔다. 10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명절도, 생일도, 심지어 아버지 제사날도 그는 공원에 있었다. 당신, 하루쯤은 쉬어요. 아내가 걱정했지만 박종민은 고개를 저었다. 여보,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만 안 나가도 걱정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랬다. 어느 날 박종민이 독감에 걸려 이틀을 쉰 적이 있었다. 그러자 회원들이 집으로 몰려왔다. 선생님이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혹시 아픈 건 아닌지. 현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박종민은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운동 모임이 아니라 가족이었다. 2005년 회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출석부는 20권이 넘었다. 박종민은 이제 62세. 하지만 여전히 철봉 10개를 할 수 있었고 평행봉에서 몸을 지탱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선생님,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튼튼하세요? 박종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여러분이 저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저도 운동하니까요. 그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다. 매일 새벽 사람들의 건강이 나아지는 것을 보는 기쁨. 그 기쁨이 박종민을 젊게 만들었다. 2010년 봄, 박종민은 67세가 됐다. 20년째 새벽 수업을 이어오고 있었다. 출석부는 30권을 넘어섰고 등록된 회원은 1만 5천 명에 달했다. 물론 매일 나오는 사람은 평균 150명 정도였지만 한 번이라도 박종민의 지도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많았다. 이날 새벽 박종민은 출석부를 펼쳤다. 낡은 공책. 첫 장에는 1990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20년 전 처음 시작할 때의 날짜였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한 번, 김영수, 출석 일수 3287일. 두 번, 이순자, 출석 일수 2156일. 세 번, 최동만, 출석 일수 1987일. 한 줄 한 줄이 사연이었다. 김영수 씨는 당뇨로 고생하다 박종민을 만나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렸다. 이순자 할머니는 고혈압 약을 끊었다. 최동만 할아버지는 관절염이 나아져 지팡이를 버렸다. 출석부를 넘기다 보면 중간에 빈 페이지들이 나왔다. 더 이상 이름이 적히지 않은 곳들, 세상을 떠난 회원들이었다. 박종민은 그 페이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17번, 정복순, 출석 일수 1456일. 2003년 12월 5일 별세, 43번, 강대식, 출석 일수 2234일. 2007년 8월 12일 별세, 정복순 할머니는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마지막까지 공원에 나와 박종민과 함께 걸었다. 강대식 할아버지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박종민은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출석부의 대부분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름들로 가득했다. 20년, 15년, 10년. 박종민과 함께한 세월이 각자의 이름 옆에 숫자로 새겨져 있었다. 선생님, 오늘도 출석 부르시나요? 김철수가 물었다. 박종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출석은 우리의 약속이니까요. 박종민은 매일 출석을 불렀다. 150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데 20분이 걸렸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이었다. 김철수. 네. 이순자. 네. 황인철. 네. 맑은 대답 소리들이 새벽 공원에 울려 퍼졌다.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은 활짝 웃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다. 출석이 끝나면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됐다. 박종민은 오늘도 회원들 사이를 누볐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세를 봐주고 격려하고 조언했다. 박 씨, 무릎을 조금 더 굽히세요. 네, 선생님. 최 씨, 호흡이 빨라요. 천천히. 아, 네. 67세의 박종민은 여전히 정정했다. 아침마다 회원들과 함께 운동하며 자신도 단련했다. 덕분에 그의 체력은 40대 못지않았다. 어느 날 새로운 회원이 찾아왔다. 30대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따님이신가요? 아버님이 어디 편찮으세요? 심장병이에요.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더딘데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하라는데 아버지는 겁이 나서 못하신대요. 박종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슷한 경우를 수없이 봤다. 아버님을 모시고 오세요.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60대 남자가 딸의 부축을 받으며 공원에 왔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불안했다. 박종민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또 한 명의 이름이 출석부에 추가됐다. 3156번 오정민. 60세 심장병. 박종민은 오정민을 특별히 신경 썼다. 매일 상태를 체크하고 운동 강도를 조절했다. 3개월이 지나자 오정민의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6개월 후엔 혼자 걸어서 공원에 올 수 있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를 살려주셨어요.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박종민은 손을 저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열심히 하셨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박종민의 헌신이 컸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돌봤다. 출석부의 모든 이름이 그에게는 소중했다. 2015년 25주년을 맞았다. 회원들이 감사 행사를 준비했다. 공원에 현수막을 걸고 떡과 음료를 준비했다. 박종민은 민망해하며 손살에 쳤지만 회원들은 강행했다. 선생님, 25년이에요. 25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쉬시고 우리를 돌봐주셨잖아요. 그건 제가 좋아서. 아닙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날 500명이 넘는 회원들이 공원에 모였다. 모두 박종민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다.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저는 선생님 덕분에 당뇨를 극복했습니다. 저는 고혈압이 나았습니다. 저는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박종민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날 밤, 박종민은 집에 돌아와 출석부를 펼쳤다. 2만 명이 넘는 이름. 그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다. 모든 이름이 기적이었다. 2023년 가을, 박종민은 80세가 됐다. 새벽 4시 30분.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조금 뻐근했다. 세수를 하고 운동복을 입을 때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80세, 적지 않은 나이였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쉬라고 했다. 의사도, 가족도, 심지어 회원들조차 걱정했다. 선생님, 이제 좀 쉬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하지만 박종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할 수 있는데 왜 쉬어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데. 사실이었다.
33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었다. 무엇보다 새벽 공원에 나가는 것이 그의 삶 자체였다. 이날도 5시에 공원에 도착했다. 11월의 새벽은 쌀쌀했다. 박종민은 운동기구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철봉, 평행봉, 스트레칭 기구.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확인했다. 그러다 문득 철봉을 잡았다. 33년 전, 처음 이곳에서 할아버지에게 철봉을 가르쳐 줬던 기억이 났다. 그때 자신은 47세였고, 지금은 80세. 세월이 참 빨랐다. 한번 해볼까? 박종민은 철봉을 움켜쥐었다. 천천히 몸을 들어 올렸다. 팔에 힘이 들어갔다. 턱이 철봉을 넘었다. 1개,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2개, 호흡을 가다듬고 3개, 4개. 80세의 노인이 철봉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천천히지만 정확한 자세로. 5개, 6개. 팔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7개, 8개. 선생님, 김철수가 놀라서 달려왔다. 박종민이 철봉을 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9개, 10개. 박종민은 10개를 채우고 철봉에서 내려왔다. 숨이 가빴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아직 할만하네요. 회원들이 박수를 쳤다. 감탄과 존경이 담긴 박수였다. 80세에 철봉 10개.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선생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나이에. 박종민은 손을 저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80세에 철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그날 이후 박종민의 철봉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다. SNS에 영상이 올라갔고 지역 신문에도 실렸다. 80세 철봉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하지만 박종민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그냥 운동 좋아하는 할아버지입니다. 하지만 회원들은 자랑스러워했다. 자신들의 선생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생님이 33년간 자신들을 돌봐줬다는 것을. 2024년 봄, 박종민은 81세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공원에 있었다. 아침마다 출석을 부르고 회원들을 지도했다. 어느 날 20대 젊은이가 공원을 찾아왔다. 운동복을 입은 건장한 청년이었다. 할아버지가 박종민 선생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저는 체육대학생입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제게 운동을 가르쳐 주세요. 박종민은 의아해했다. 젊은 친구가 왜 노인네한테 배우려고?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스승님이시잖아요. 33년간 무료로 하루도 안 쉬고. 저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박종민은 청년의 진지한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청년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공원에 나왔다. 박종민의 지도 방식을 보고 회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배웠다. 1달, 2달, 석 달. 청년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선생님, 이렇게 매일 나오는 게 정말 힘드네요. 그래요. 하지만 이게 책임이에요. 나를 믿고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책임.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박종민에게서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배웠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순수한 헌신을. 가을이 깊어갔다. 박종민은 요즘 부쩍 피곤함을 느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 5시에 공원에 나가고 회원들을 돌봤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언제까지 할 거예요? 왜요? 나이가 있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박종민은 한참 말이 없었다. 사실 그도 느끼고 있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운동기구를 점검하는 것도 버겁다는 것을.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하지만 조금이 얼마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평생일지도 몰랐다. 2024년 겨울, 박종민은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 선생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무리하시면 1년도 장담 못 합니다. 박종민은 고개를 숙였다. 집에 돌아오는 길, 그는 많은 생각을 했다. 33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회원들이 있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박종민은 여느 때처럼 공원에 나갔다. 그리고 철봉을 잡았다. 천천히 몸을 끌어올렸다. 1개, 2개, 예전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3개, 4개, 팔이 떨렸다. 5개, 6개, 숨이 가빴다. 7개, 8개, 눈앞이 흐려졌다. 하지만 박종민은 계속했다. 9개, 10개, 그리고 마지막 11개, 12개. 철봉에서 내려왔을 때 회원들이 환호했다. 81세에 철봉 12개, 기적이었다. 박종민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다. 이게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자신도 알 수 없었다. 2025년 3월, 봄이 왔다. 박종민은 82세가 됐다. 35년째 새벽 공원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아무리 정신이 강해도 육체의 한계는 있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공원까지 걷는 15분이 30분처럼 느껴졌다. 회원들을 지도하는 것도 예전만큼 활기차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출석을 부를 때였다. 150명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제는 30분이 걸렸다. 목소리가 자꾸 갈라졌고 숨이 차올랐다. 3월 15일, 3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회원들은 대규모 기념행사를 준비했다. 공원 전체를 장식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도 마련했다. 새벽 5시, 박종민이 공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종민 선생님 35주년 감사의 날. 박종민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35년, 참 긴 시간이었다. 47세에 시작해서 82세가 됐다. 인생의 절반을 이곳에서 보냈다. 행사가 시작됐다. 회원대표가 나와 감사 인사를 했다. 선생님, 35년 동안 우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종민은 단상에 올랐다. 1000명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35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박종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말을 꺼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공원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박종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올해 말로 은퇴하려고 합니다. 순간 공원이 술렁였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누군가는 안 돼요라고 외쳤다. 선생님. 왜요? 아직 괜찮으시잖아요. 박종민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여러분을 제대로 돌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여전히 튼튼하세요. 하지만 박종민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입니다. 12월 31일이 마지막 수업이 될 겁니다. 회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5년간 함께한 선생님. 매일 새벽 그들을 맞이하던 선생님. 그 선생님이 떠난다는 것을. 행사는 눈물바다가 됐다. 준비한 음식도, 선물도 무색했다. 모두가 울기만 했다.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박종민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35년간 배운 게 있잖아요. 하지만 회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박종민을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오세요. 운동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계시기만 해주세요. 박종민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마음은 아팠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35년 무료 봉사 은퇴 기사가 쏟아졌다. TV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다. 이번엔 박종민이 수락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선생님, 왜 35년간 무료로 하셨나요? 좋아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걸 보는 게 제일 기뻤어요. 은퇴 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집에서 쉬려고요. 아내와 여행도 가고 싶고요. 하지만 인터뷰를 하는 박종민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정말로 떠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걸까?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다. 감사 편지, 응원 메시지, 선물. 심지어 정부에서도 표창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다. 하지만 박종민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회원들의 마음이었다. 매일 새벽, 회원들은 그에게 편지를 건넸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두 번째 아버지입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박종민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35년이 헛되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은퇴까지 석 달이 남았다. 회원들은 매일 박종민을 붙잡았다.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꿀 수 없나요? 박종민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의사의 경고도 심각했다. 더 무리하면 큰일 난다고. 11월이 됐다. 은퇴까지 2달. 회원들은 마지막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출석률이 급증했다. 평소 주말에만 나오던 사람들도 매일 나왔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공원은 그 어느 때보다 북적였다. 매일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 박종민과의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박종민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가르쳤다. 한 사람 한 사람 더 세심하게 돌봤다. 출석부에 마지막 기록들을 남겼다. 12월이 왔다. 드디어 마지막 달이었다. 2025년 12월 1일. 마지막 달이 시작됐다. 박종민은 평소처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다. 하지만 오늘은 감회가 남달랐다. 앞으로 31일. 그게 끝이었다. 공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12월 내내 회원들은 가능한 한 매일 나오기로 약속했다. 선생님과의 마지막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힘내봅시다.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다. 오늘은 250명이 넘었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데 40분이 걸렸다. 하지만 박종민은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불렀다. 김철수. 네. 이순자. 네. 황인철. 네. 맑은 대답 소리들. 박종민은 그 소리를 마음에 새겼다. 35년간 들었던 이 소리를 앞으로는 듣지 못한다. 운동이 시작됐다. 오늘은 특별히 초보자들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기본 자세를 알려줬다. 운동은 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꾸준히,
무리하지 마세요. 몸의 신호를 잘 듣세요. 가장 중요한 건 즐기는 겁니다. 운동을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박종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회원들이 집중했다. 평소에도 듣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 소중하게 들렸다. 12월 5일 전국에서 옛 제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한때 송림공원에서 박종민의 지도를 받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선생님의 은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김영호입니다. 15년 전에 여기서 운동했었죠. 박종민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했다. 출석부를 뒤적여 이름을 찾았다. 아, 김영호 씨. 그때 허리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덕분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부산에서도 선생님께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박종민은 흐뭇하게 웃었다. 자신의 가르침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보람이었다. 12월 10일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겠다고 제안했다. 박종민의 마지막 한 달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박종민은 고민했다. 카메라가 들어오면 회원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회원들이 먼저 나섰다. 선생님, 찍으세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해요. 저희도 나중에 보고 싶어요. 선생님과 함께했던 이 시간을. 결국 박종민은 수락했다. 방송팀이 들어와 매일 새벽 촬영을 시작했다. 박종민의 하루, 회원들과의 소통, 운동지도 장면이 모두 카메라에 담겼다. 12월 15일 출석부가 마지막 권으로 접어들었다. 35년간 45권의 출석부. 그 안에는 3만 2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종민은 밤마다 출석부를 펼쳐보았다. 한 줄 한 줄이 추억이었다. 처장의 김영수 씨는 지금도 매일 나온다. 75세가 됐지만 여전히 건강하다. 이순자 할머니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최동만 할아버지는 90세인데도 아직 운동을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던 모습, 울던 모습, 건강해지던 모습. 모두가 소중한 기억이었다. 12월 20일, 은퇴 열흘 전. 이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황인철이었다. 30년 전 심장병으로 처음 공원을 찾았던 그 사람.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등산도 다닐 정도가 됐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황인철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박종민은 황급히 그를 일으켰다. 무슨 말씀을? 황 씨가 열심히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를 흘렀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회원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공원에 트리를 세우고 따뜻한 음료와 떡을 준비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 박종민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선생님, 덕분에 당뇨를 극복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감사의 말은 끝이 없었다. 박종민은 듣고 또 들었다.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흘러내렸다. 여러분,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 인생을 빛내줬어요. 그날 밤, 공원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뜨거웠다. 12월 27일, 마지막 주가 시작됐다. 박종민은 회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기 시작했다. 제가 없어도 계속 운동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돌봐주세요. 누가 안 나오면 연락하고, 아프면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즐기세요. 운동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회원들은 하나하나 새기며 들었다. 선생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12월 30일, 마지막 날 전날, 박종민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이면 35년의 여정이 끝난다. 기쁨과 슬픔, 보람과 아쉬움이 뒤섞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었다. 세수를 하고 운동복을 입었다. 35년간 입었던 남색 운동복. 공원으로 향하는 길, 가로등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마지막 걸음이었다. 공원 입구가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새벽 4시 30분인데 공원이 환했다. 무슨 일일까? 가까이 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모두 촛불을 들고 서 있었다. 선생님, 선생님, 함성이 터졌다. 박종민은 멈춰 섰다. 눈물이 쏟아졌다. 내일, 진짜 마지막 날이었다. 2025년 12월 31일, 대망의 마지막 날, 새벽 4시. 박종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먼저 공원에 가고 싶었다. 마지막 날을 제대로 맞이하고 싶었다. 하지만 공원에 도착하니 이미 수천 명이 모여 있었다. 새벽 3시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모두 마지막 수업을 놓치지 않으려고. 선생님, 회원들이 일제히 인사했다. 박종민은 가슴이 벅찼다. 35년,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았다. 공원은 축제 분위기였다. 전국에서 옛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언론사 카메라도 수십 대가 설치됐다. 경찰까지 나와 교통정리를 했다. 추산 인원 5,000명. 송림공원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좁은 공원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찼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다. 새벽 5시. 박종민이 단상에 올랐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렁찬 대답이 공원을 가득 채웠다. 박종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공원이 조용해졌다. 5천 명이 숨을 죽였다. 35년 전, 제가 이 공원에 처음 왔을 때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네요. 박종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을 보는 게 제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다. 오늘 마지막으로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박종민은 출석부를 펼쳤다. 마지막 권의 마지막 페이지. 오늘 참석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다. 김철수. 네. 이순자. 아.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죠.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황인철. 네. 최동만. 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렀다. 3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아무도 지루하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다. 박지훈. 네. 강민정. 네. 출석이 끝날 무렵 박종민의 목은 쉬어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다. 35년간의 기록, 3만 2천 명의 이름. 모두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자, 이제 마지막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종민이 앞으로 나섰다. 5천 명이 따라섰다. 공원 안팎으로 사람들이 가득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먼저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5천 명이 숨을 들이쉬었다.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다. 천천히 내쉬세요. 5천 명이 숨을 내쉬었다. 하나의 거대한 호흡. 기본 체조가 시작됐다. 박종민이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사람들이 따라했다. 팔 돌리기, 허리 숙이기, 다리 스트레칭. 82세의 노인이 젊은이들보다 더 정확한 동작을 보였다. 사람들은 감탄했다. 저 나이에 저런 체력이라니. 체조가 끝나고 자유운동 시간이 됐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다. 모두가 박종민 주변에 모였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선생님, 철봉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누군가 외쳤다.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다. 네,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요. 박종민은 잠시 망설였다. 요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의사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은 마지막이었다.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알겠습니다. 박종민이 철봉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다. 카메라들이 그를 향했다. 철봉 앞에 섰다. 손을 뻗어 철봉을 잡았다. 차가운 쇠 감촉. 35년간 수없이 잡았던 이 철봉.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끌어올렸다. 1개, 팔에 힘이 들어갔다. 2개, 숨을 고르며 3개,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4개, 5개,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다. 6개, 7개, 박종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팔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8개, 9개, 할 수 있어요. 선생님, 힘내세요. 환호 소리가 터졌다. 10개, 11개,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12개, 그리고 철봉에서 내려왔다. 순간, 공원이 떠나갈 듯한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82세에 철봉 12개, 기적이었다. 박종민은 숨을 몰아쉬며 사람들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울었다. 감동의 눈물, 이별의 눈물. 해가 떠올랐다. 2025년의 마지막 해가 떠올랐다. 붉은 빛이 공원을 물들였다. 5천 명의 얼굴도 붉게 물들었다. 박종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5년이 헛되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세요. 마지막 인사였다. 박종민은 깊게 고개 숙여 절했다. 5천 명도 함께 절했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아. 그렇게 35년의 여정이 끝났다.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박종민은 늦잠을 잤다. 35년 만에 처음이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났다. 창밖을 보니 해가 이미 높이 떠 있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공원에 안 가도 된다는 것이, 출석을 안 불러도 된다는 것이 자유로우면서도 허전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줬다. 잘 잤어요? 응. 오랜만에 푹 잤네. 이제 좀 쉬어요. 그동안 너무 무리했어요. 박종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지금쯤 공원에는 누가 있을까? 회원들은 잘 운동하고 있을까? 점심을 먹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여보, 나 공원 좀 다녀올게. 왜요? 쉬라니까요. 그냥 산책만 할게. 운동 안 해. 박종민은 운동복을 입고 공원으로 향했다. 걸어서 15분. 익숙한 길이었다. 공원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여전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운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체육대학생 청년이었다. 지난 2년간 박종민에게서 배웠던 그 청년. 자,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청년의 목소리가 새벽 공원에 울려 퍼졌다. 박종민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회원들이 박종민을 발견했다. 선생님, 오셨어요. 사람들이 달려왔다. 박종민은 손을 저었다. 아니, 저는 그냥 산책하러 왔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회원들은 놓아주지 않았다. 선생님, 그래도 좀 봐주세요. 자세가 이게 맞나 확인해 주세요. 박종민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자세를 봐줬다. 그리고 청년에게 조언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1시간이 훌쩍 지났다. 박종민은 뿌듯했다. 자신이 없어도 운동은 계속되고 있었다.
제자가 선생님의 뒤를 이어가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박종민은 미소 지었다. 은퇴했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가끔 이렇게 찾아가 돕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왔다. 박종민은 주 2회, 3회 공원을 찾았다. 청년을 돕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나가지는 않았다. 몸을 아껴야 했다. 3월, 박종민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시청에서 명예 체육지도사로 위촉하고 싶다고. 월급도 주고 다른 공원도 관리해달라고. 하지만 박종민은 거절했다. 저는 송림공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한 가지 부탁을 했다. 공원 운동기구를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저녁에도 운동할 수 있게 조명을 설치해 주세요. 시청은 즉시 받아들였다. 4월 송림공원에 새 운동기구들이 설치됐다. 밤에도 환한 조명이 켜졌다. 회원들은 박종민에게 감사했다. 선생님, 이제 저녁에도 운동할 수 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박종민은 흐뭇하게 웃었다. 자신이 은퇴해도 공원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다. 5월, 전국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박종민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각 지역 공원에서 무료 운동 지도를 시작한 것이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 곳곳에서 제2의 박종민들이 나타났다. 언론은 이를 새벽 운동 붐이라고 불렀다. 박종민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뻤다. 자신의 정신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었다. 6월, 박종민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다. 35년의 약속, 새벽을 깨운 한 남자. 시청률은 15%를 넘었다. 온 국민이 박종민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방송 후 박종민에게 연락이 쏟아졌다. 강연 요청, 인터뷰 제안, 책 출판 제의. 하지만 박종민은 대부분 거절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받아들였다. 회원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을 내는 것. 제목은 손때 묻은 출석부. 7월, 책이 출간됐다. 32,000명의 이야기 중 100명의 사연을 담았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깨달았다. 8월, 박종민은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다. 35년 봉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시상식에 박종민은 남색 운동복을 입고 갔다. 이 옷이 제 훈장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의 소박함에 감동했다. 가을이 왔다. 박종민은 83세가 됐다. 건강은 예전만 못했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2~3번 공원을 찾아갔다. 회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청년 지도사에게 조언을 해줬다. 운동만 가르치면 안 돼. 마음도 함께 돌봐야 해. 네,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청년은 박종민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 그는 진정한 스승을 만난 것에 감사했다. 10월, 송림공원에 특별한 것이 세워졌다. 박종민의 동상이었다. 회원들이 성금을 모아 만든 것이다. 선생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해요. 제막식 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동상 앞에는 명패가 있었다. 새벽을 밝힌 사람 박종민 1943. 박종민은 동상을 보며 쑥스러워했다. 이게 뭐라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벅찼다. 자신의 35년이 이렇게 기억되다니. 11월, 첫눈이 내렸다. 박종민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35년 전, 첫 겨울도 이랬다. 추운 날씨에도 공원에 나가 회원들을 맞이했다. 그때는 젊었다. 힘도 넘쳤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이가 들었고
몸도 약해졌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 박종민은 혼잣말을 했다. 35년간 최선을 다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돌봤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12월 31일 은퇴 1주년이 됐다. 박종민은 새벽 5시에 공원을 찾았다. 1년 만에 이 시간에 온 것이다. 공원에는 이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청년 지도사가 앞에서 출석을 부르고 있었다. 김철수. 네. 황인철. 네. 박종민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흐뭇했다. 자신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다. 출석이 끝나고 운동이 시작됐다. 사람들이 열심히 움직였다. 건강한 모습들이었다. 운동이 끝날 무렵 청년이 박종민을 발견했다. 선생님, 오셨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다. 그리고 환호했다. 선생님, 박종민은 손을 흔들며 앞으로 나갔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도요.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박종민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제가 없어도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쉴 수 있겠네요. 사람들이 웃었다. 하지만 눈시울은 붉어졌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찾아올게요. 여러분이 보고 싶으니까. 네, 선생님. 박종민은 회원들을 둘러봤다. 35년간 함께한 사람들.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 해가 떠올랐다. 2026년 새해가 밝았다. 붉은 햇살이 공원을 물들였다. 박종민은 생각했다.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은퇴했지만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2027년 봄, 박종민은 84세가 됐다.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 걷기가 힘들어져 지팡이를 짚기 시작했다. 공원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갔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공원에 있었다. 매일 아침 5시면 창밖을 바라봤다. 저 공원에서 지금쯤 출석을 부르고 있겠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겠지.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3월 15일, 특별한 날이었다. 박종민이 처음 공원에서 운동을 가르친 지 37년이 되는 날, 회원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선생님, 오늘 공원에 나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 깜짝, 행사가 있어요. 박종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준비했다. 남색 운동복을 입었다. 37년 된 이 옷은 이제 너덜너덜했지만 여전히 소중했다. 공원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공원 입구에는 커다란 현판이 세워져 있었다. 박종민 새벽 운동 공원. 시청에서 공원 이름을 바꾼 것이다. 37년간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선생님, 이제 이 공원은 선생님 공원입니다. 박종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의 이름이 공원에 새겨지다니 꿈만 같았다. 시장이 나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종민 선생님, 37년간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박종민은 감사패를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 인생을 빛내줬어요. 행사가 끝나고 박종민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37년 전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텅 빈 공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철봉 앞에 섰다. 예전에는 매일 여기서 운동했다. 지금은 만지기조차 힘들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후배들이 이어가고 있으니까. 선생님, 괜찮으세요? 청년 지도사가 다가왔다. 이제 그는 30대가 됐다. 3년간 박종민에게 배우며 훌륭한 지도사로 성장했다. 응, 괜찮아. 너 잘하고 있구나.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박종민은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다.
든든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름이 왔다. 박종민은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 의사는 조심하라고 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종민의 마음은 여전히 공원을 향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다. 가끔 창밖을 보며 공원을 그리워했다. 8월, 회원들이 박종민의 집을 자주 찾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공원에 못 오시니 자신들이 찾아가는 것이었다. 선생님, 요즘 공원에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어요. 박종민은 미소 지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다. 가을이 깊어갔다. 박종민은 점점 약해졌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다. 어느 날 출석부를 달라고 했다. 아내가 서재에서 45건의 출석부를 모두 가져왔다. 박종민은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첫 건, 1990년 3월 15일, 37년 전이었다. 한 번, 김영수, 이제는 돌아가셨다. 두 번, 이순자, 역시 세상을 떠났다. 세 번, 최동만, 90세인데 아직 건강하다고 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름을 읽었다. 3만 2천 명.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강을 되찾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망을 얻었을까? 여보, 나 후회 없어.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고마워. 평생 고생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60년 부부의 침묵. 말이 필요 없었다. 겨울이 왔다. 박종민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회원들이 줄을 이어 병문안을 왔다. 선생님, 곧 나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선생님. 박종민은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했다. 걱정 마.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나 건강해. 12월 31일. 또 한 해가 저물었다. 박종민은 병실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송림공원이 보였다. 아니, 이제는 박종민 새벽운동 공원이었다. 지금쯤 새벽 5시. 사람들이 모여 있겠지. 출석을 부르고 운동을 시작하겠지. 자신이 없어도 공원은 계속되고 있다. 참 좋은 인생이었어. 박종민은 혼잣말을 했다. 84년의 인생. 그중 37년을 공원에서 보냈다. 후회는 없었다. 최선을 다했다. 2028년 1월 1일. 새해 첫날. 박종민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37년간의 습관이었다. 병실은 어두웠다. 하지만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박종민은 미소 지었다. 자신이 평생 사랑한 시간. 새벽.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간. 눈을 감았다. 공원이 보였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출석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김철수. 네. 황인철. 네. 박종민도 대답하고 싶었다. 박종민.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다. 2028년 1월 3일. 박종민의 장례식. 송림공원에 5천 명이 모였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모두 박종민에게 빚진 사람들이었다. 영정사진 속 박종민은 남색 운동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다. 82세 때 철봉 12개를 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한 사람씩 나와 추도사를 했다.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 삶을 얻었습니다. 선생님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계실 겁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회원들은 결의했다. 박종민의 정신을 영원히 이어가겠다고. 다음 날 새벽 5시 공원에 사람들이 모였다. 청년 지도사가 출석을 불렀다. 김철수.
네. 황인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했다. 박종민 선생님. 모두가 함께 대답했다. 네. 선생님은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있었다. 2030년 박종민 새벽운동공원에는 매일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다. 전국 곳곳에 비슷한 공원들이 생겼다. 새벽운동공원 운동은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 모두 박종민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출석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50권, 60권. 이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박종민이 시작한 기록은 멈추지 않았다. 공원 입구의 동상 앞에는 매일 꽃이 놓인다. 회원들이 돌아가며 바치는 꽃이다. 그리고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새벽을 밝힌 사람 박종민 1943배 2028 37년간 3만 2천 명에게 건강과 희망을 선물한 영원한 스승. 그의 이야기는 책으로, 영화로,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학교에서는 교과서에 실렸다. 아이들은 박종민의 이야기를 배우며 헌신의 의미를 깨달았다. 하지만 가장 큰 유산은 공원에 남아 있었다. 매일 새벽 5시 사람들이 모여 운동한다. 출석을 부르고 서로를 격려한다. 박종민이 심은 씨앗은 거대한 숲이 됐다. 그리고 그 숲은 오늘도 자라고 있다. 새벽마다